아, 지금 김무성 대표가 오늘로 취임 100일을 맞았는데요. 네. 오늘 청와대에서 김무성 대표의 지난번 개헌 발언, 그거 실수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저희가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전화로 연결해서, 우리 청와대 기자 연결해서 내용을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동정민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청와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청와대가 김무성 대표의 개헌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예고 없이 기자들이 머무는 춘추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동안 김무성 대표의 개헌 발언에 대해 청와대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아 왔었는데요. 네. 이 고위 관계자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당대표 되시는 분이 실수로 언급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네. 기자가 노트북을 켜놓고 말하는 걸 받아치고 있고 네. 그 상황에서 개헌 관련 언급한 것은 기사화될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 아니냐,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김무성 대표를 겨냥한 작심 발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기사를 노트북으로 받아치고 있으니까 네. 기사를 전제하고 얘기한 거다. 네,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데 사실은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청와대가 이 개헌 논란이 벌어졌을 때 네, 함구령을 내렸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춘추관을 찾아서 네. 작심하고 이렇게 발언한 것 같은데, 더군다나 오늘이 김무성 대표 취임 100일 아닙니까? 네. 어떤 의도가 깔려 있는 걸까요? 좀 어느 측면에서는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청와대가 좀 쌓인 게 폭발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박 대통령이 개헌에 대해 부정 의사를 밝힌 지 열흘 만에 김무성 대표가 개헌 발언한 것은 의도적으로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거다라는 불신이 있고요. 네. 그 다음 날 사과를 한 것도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 수법으로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거기다가 무엇보다 대통령이 공을 들이고 있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해 네. 김무성 대표가 뒷짐지듯이 쳐다보고 있다라는 네. 불신도 크게 담겨 있습니다. 네. 특히 당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내년 4월에 처리하겠다는 얘기도 나오는 데 대해서 청와대는 그거는 연금 개혁안을 안 하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라며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연내 공무원 연금을 처리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개혁 의지를 의심할 것이라며 당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네. 게다가 여론에 있어서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경제살리기 법안이나 공무원 연금 개혁이 개헌을 언급하는 세력보다는 앞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판단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청와대의 이런 반응. 네. 이거에 대한 김무성 대표 측의 반응은 나왔습니까? 또 향후, 이런 개헌 논란을 계기로 당청 갈등이, 고조되는 것 아닌지 전망을 좀 해주시죠. 네, 김무성 대표는 일단 말을 좀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대통령에게 사과 의사를 밝힌 만큼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밝힐 입장이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일단 내부적으로는 굳이 사과를 했는데도 청와대가 이렇게 강하게 대표를 비판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불쾌해하는 분위기도 감지는 됩니다. 네. 일단 향후 당청 관계의 키는 김무성 대표가 네. 청와대의 이 공세에 어느 정도 맞받아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김 대표가 어제까지는 대통령과 앞으로 맞선 일은 없을 거다라고 네. 말했기 때문에 그 기조가 지켜질지 지켜봐야 하고요. 네. 조만간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와의 회동을 할 것으로 그럴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네. 거기서 당청 관계에 일단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동정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청와대 연결을 해봤는데요. 네. 좀 약간 의외였습니다. 지금 김무성 대표가 죄송하다 이렇게 말한 것도 사실은 의외였고, 네. 또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나서 또 청와대가 오늘 와가지고 김무성 대표 발언 거 실수 아니다 이렇게 또 치고 나온 것도 좀 예상치 못했는데 네. 어떻게 이걸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고위 관계자라고 그래서 익명으로 뭐 그렇게 지금 네. 입장을 밝힌 것 같은데요. 네. 고위 관계자라면 누구를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되게 고위 관계자와 관계자라고 하면 고위 관계자는 되게 수석급 이상을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 어떻든 그 김무성 대표의 그 개헌 관련 발언은 물론 본인이 그 다음날 뭐 예의가 아니고 네. 뭐 자기 물차리였다고 사과는 했지만은 속내는 여전히 그 개헌을 추진하는 것으로 네. 그렇게 하고 싶은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거다. 네. 결국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청와대가. 예. 그런데요, 물론 그런 견해를 표명하고 그런 것도 좋은데
어떻든 그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 중에 한 분일 거고, 네. 어떻든 그렇다면은 저런 그 의사를 표명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대통령의 뜻으로 그렇게 예, 비춰질 그렇게, 수 있는. 네,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는데 네. 이렇게 되면요, 이 개헌이라는 참 국가 중대 사안을 가지고 네.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가 네. 서로 대립하는 양상으로 지금 발전하는 게 되거든요. 네. 자칫 잘못하면. 네. 근데 물론 이제 김무성 대표의 발언이 원초적으로 그것이 사실은 무책임하고 경솔한 발언이죠. 네. 그 시기나 내용이나 장소 모든 걸로 봐서요. 네. 그다음 지금도 뭐 저 정기국회가 진행 중이고 대통령이 아셈 회의에 참석해서 정상 외교 중이고. 네. 그리고 본인은 중국 방문으로 외국에 있고. 네. 그런데 그 기자간담회에서 그런 그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그런 발언을 하는 거 참 경솔한 처신입니다. 네. 근데 물론 이제 뭐 사과는 하고 부차례 됐다고 좋지만은 네. 그러면 이 국면을 청와대로서는 잘 수습을 해가지고 적당한 시기에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가 네. 어차피 당정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중대사에 대해서 대통령의 뜻도 한번 서로 피력을 들어보고. 하고 네. 그러면요 긴밀하게 진지하게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가져야죠. 네. 예, 그래가지고 어떻든 정부 여당이 국민으로부터 국정 운영을 위임받고 책임지고 있는데 네. 예, 통일된 의견 네. 그런 견해를 내놔야지. 네. 대통령하고 저 집권당 대표가 이렇게 개헌 추진 문제에 서로 상반된 견해와 입장을 내보이면요. 네. 이게 국정에 큰 혼란이 오고요. 이런 무책임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네. 이거 국민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요. 네. 참으로 그 잘못하는 겁니다. 아. 청와대로서도요. 물론 청와대는 섭섭은 하겠지만 네. 그러나 이 국면을 잘 수습해 가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대통령과 만나서, 네. 집권당 대표 그리고 지도부와의 그 당정 협의를 갖도록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고요. 지금 저 김무성 대표가 오늘 취임 100일이라고 그러는데 그동안 대통령과 그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대통령과 무슨 당정 협의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100일 동안. 네. 뭐 만나긴 했죠. 예. 이게 잘못된 거죠. 정례화해야 됩니다. 역대 정부, 역대 대통령들은 그렇게 한 것으로 전 기억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 대내외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고 지금 비상시국인이 많지. 대통령과 집권당이 정말 일사불란하게 보조를 맞추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례적으로 당정협의를 가져야 됩니다. 그럼 이런 문제도 그런 자리에서 서로 논의를 하고, 네. 개헌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지금 논의 언제 시작할 것이냐, 과연 그럼 추진해야 될 것이냐, 우리 정부 여당으로서. 아까 진지하게 논의해서 결론을 내려야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제 개헌 블랙홀 발언을 할 때, 네. 개헌 블랙홀 발언을 할 때, 사실 그 이전에 당 쪽하고 좀 얘기가 돼서, 자, 지금 뭐, 정치권에서 개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여차여차 하니 개헌 얘기는 정기국회 끝난 이후에, 그때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 먼저 당청 간에 좀 오갔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그렇죠. 대통령이 뭐 개헌 블랙홀 얘기를 했다면, 그렇다면 뭐 이런 상황이 여기까지 전개되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당연하죠. 그런 발언을 하기 전에, 네. 그런 발언을 하기 전에 여당 내에서도 사실은 그 개헌 논조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네. 김무성 대표의 본심은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든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네, 국회 뭐 헌법개정 추진하는 국회의원이 155명인데 155명쯤 되죠. 네. 한 7, 80명 새누리당 의원도 들어가 있는 것 네. 같고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하기 전에 네. 우선 여당부터 설득을 하도록 네. 지금 시기는 결코 이 개헌 논의할 때가 아니다. 네. 이건 정말 뿔에 골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이해를 하고 협조해달라 그런 기회를 가져야죠.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전당대회에서 선출되고서 첫 그 회동이 있을 때요. 설사 다들 어려워서 아마 얘기를 못하는 것 같은데요. 네. 대통령 앞이라.
뭐 당정협의 정리하자는 거. 네. 대통령 스스로가 네. 한 달에 한 번은 우리가 꼭 만납시다. 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서로 논의하고 이럽시다. 그거 정했어야죠. 네. 사실은 대통령 스스로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가장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불통의 이다집 아닙니까? 네. 소통을 잘 안 한다. 폐쇄적인 국정 운영을 한다. 근데 이것이 야당에 대해서는 그런데 또 모를까? 이건 집권 여당에 대해서도 그렇거든요. 집권 여당하고도 소통을 안 하고 네. 폐쇄적이고 말이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랬어야죠. 그렇죠. 그런 어떤 민감한 현안, 국정 현안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과 청와대가 뭐 같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하죠. 예, 뭔가 좀 조율을 그럼요. 해서 예. 지금 문재인 의원은 그런 대통령의 개헌 가이드랄까요? 개헌 블랙홀 발언은 좀 70년대 긴급조치 시대를 떠올리게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독재적 발상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지금 긴조 시대는 독재적 발상으로까지 봐야 되는 사안일까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어떤 불통의 리더십, 그 정도로 비판받을 정도 사안일까요? 물론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은 개헌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 그리고 뿌레골이다. 그런 발언에 대해서 물론 문재인 의원으로서야 당연히 불만이고 네. 반발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을 할 때 너무 그 문재인은 보니까 말이죠. 너무 비약을 하고 과장을 합니다. 네. 말하자면 대통령이 그 개헌 논의를 금지하는 했다고 그러는데 금지는 아니죠. 개헌 논의를 하지 말자. 그런 네. 대통령으로서의 의사표명 아닙니까? 네. 그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뭐 긴급조치를 거론했던데 네. 그건 군사독재 시대에 말하자면은 유신헌법에 대해서 논의만 하면은 네. 개정 같은 거 요구하면은 긴급조치로 말이죠. 잡아가는. 네. 처벌을 하고 네. 막 재판 군토페이 회보고 그러는 것과 그 민주화된 이 시대의 대통령으로서 네. 개헌이라는 그 중대 사안에 대해서 추진하느냐 마느냐 시기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견해 표명할 수 있죠. 또 그걸 그러면 그게 금지는 아니죠. 어떻게 그걸 금지라고 얘기하고 독재적 금지라는 발상이다. 표현, 금지라는 표현은 안 썼죠. 금지라고 그랬던데 제가 저 보니까 기사 문재인 의원은 개헌 금지 발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박근혜 음. 대통령이 금지라는 표현을 쓴 건 글쎄 아니죠. 예. 그리고 또 대통령은요. 헌법에 보면은 개헌 제안은 국회의원은 제적 과반수하고 대통령이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개헌 제안권자.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야말로 개헌 제안권자이기 때문에 네. 개헌에 관한한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직접 당사자입니다. 개헌안을 제기할 수도 있고. 그러면요. 예, 지금은 그러니까 때가 아니다라고 말할 본인은 제안을 안 권한도 하더라도 있다. 네. 그러면요. 국가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으로서 얼마든지 개헌 추진이 옳다 그러다 또 네. 시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네. 견해를 표명할 수 있죠. 다른 측면에서 비판을 하고 그렇게 얘기해야지. 알겠습니다. 그거 자체를 그 독재적 발상이다. 그건 너무 그 비약이고 과장. 잠깐 뭐 문재인 의원 얘기를